요즘에는요, 서점이나 출판업은 저가는 사업이다, 사양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웬만한 대형 서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서점들 아니고는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주에는 긴 세월 지역민들의 곁을 지켜온 서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서 시민들의 문화 공간이 되고 또 사랑방까지 되는 이 서점의 생존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진주문고의 여석주 실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책을 혹시 아시나요? 요즘 어린이 친구들한테 산리오, 흔한 남매가 대세라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살아남기 시리즈가 대세였는데요. 어른이 되고 보니까 무인도보다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서점은 더 그렇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인도보다 살아남기 힘든 서점 업계에서, 그것도 대도시가 아닌 인구 34만 1,545명 중소도시 진주에서 살아남은 전국 로컬 서점들의 희망, 진주문고의 여석주 총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대표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주문고 여태훈 대표님의 아들입니다. 요즘에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색할 정도로 집에서까지 사실 대표님은 저를 실장 아니면 점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도 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표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오늘 주제가 지방에서 살아남기잖아요. 근데 저도 살기 위해서 진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제 주변의 기대와는 다르게 저는 서점과 상관없는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사실 원래는 서점에서 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졸업반 이제 막학기 때 서울에서 취준을 하고 있었겠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약속이 있어서 지하철을 한 30분, 40분 정도 타고 가야 되는 순간이 생겼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좁은 지하철에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공황 비슷한 게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학생 때는 몰랐는데 서울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 서울이라는 공간이 되게 깝깝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때마침 그때 진주문고는 일할 사람이 필요했고 저는 또 살기 위해 진주로 오고 싶었고, 그런 아주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저는 진주문고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진주문고 아들이라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친구 중에 이제 저는 여석주잖아요. 근데 여석주도 안 불러요. 진주문고 막 이렇게 부르는 친구도 진짜 있었고요. 문제집을 그냥 공짜로 달라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진주문고를 사랑하고 그 서점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손을 들고 먼저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시장 나이. 네? 아, 제 나이요? 어딜 가도 동안 소리 듣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네. 창립 기념 창립 기념 날. 창립 기념 하나만 연 맞습니다. 네. 37이란 숫자는요, 이제 저희가 올해로 37년이 됐거든요. 전국에서 수많은 서점이 사라져갈 때 저희는 37년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진주문고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방에서요. 투자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도 서점의 본질인 책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주문고는 1986년 개척설임, 개척이 붙은 이유가 경상대 앞에 있었어요. 86년도에 10평도 안 됐거든요. 그때 처음 시작했고 책마을을 거쳐 1992년 지금의 진주문고 상호를 가지게 됐습니다. 진주문고는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지역의 대표 서점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2018년에 저희가 멀쩡한 서점에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진주문고에는 이제 각종 강연들도 하고 전시회도 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 6개랑요. 그리고 저희 카페, 진주커피, 그리고 서점의 책의 장사량을 훨씬 늘리고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 하고 있을 때 다 미쳤다고 했거든요. 와, 왜?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려면 일단 매장을 긴 시간 동안 닫아야 되고, 그리고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겠죠. 서점은 이미 사양 산업이었는데 그때도. 하지만 그때 투자와 변화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서점이 목적 구매, 즉 책 살 사람만 왔다면 이제 리모델링 이후에는 그냥 서점에 편하게 놀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제 방문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잠재 고객이 늘었다는 뜻이겠죠. 당장 책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이 매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는 있던 서점들도 폐업을 하는 시점에서 역으로 매장 수를 늘렸습니다. 저희는 21년에 혁신점, 22년에 초전점을 오픈했는데요. 또 사람들이 이번에도 또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왜 계속 확장을 하고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다소 무리 같아 보이겠지만 매장 확장은 저희가 지방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서점업계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서점 하나가 없어지면 그 지역의 독서 인구가 사라진다. 다른 쪽으로 가지 않아요.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인터넷 서점으로 가지도 않고요. 일부는 가겠죠. 근데 다른 서점으로 가지도 않고 그냥 사라지게 돼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서점이 없는 지역에 서점이 생기면 그만큼 독서 인구가 또 늘 수도 있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행히 초전점과 혁신점 모두 저희 생각보다 더 많은 손님들께서 이용을 해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문고의 두 번째 생존 비결, 바로 서점의 본질인 책에 충실했습니다. 8대2의 법칙은요, 서점에서도 적용이 되거든요. 공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진주문고는 서점으로서 잘 팔리는 이익뿐만 아니라 잘 팔리지 않는 팔도 책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갖춰놓고 있습니다. 저희 서점의 또 다른 강점은 도서 큐레이션인데요. 저희는 책을 많이 또 종류별로 두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사나 최근 이슈, 심지어 이제 MBTI별 추천 도서를 큐레이션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직접 책을 출판하거나 지역 작가를 발굴하면서 지역의 출판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진주문고는 이렇게 37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진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정말 제가 밥 먹다가도 술 마시다가도 자기 전에도 엄청 위기감을 되게 많이 느껴요. 세상이 너무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리고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성인 평균 독서량은 1년에 4.2권입니다. 최근에 아마 더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책보다는 영상을 많이 보시죠. 그것도 영상 중에서도 요새는 유튜브 영상도 길어서 쇼츠, 릴스, 틱톡 이런 짧고 자극적인 컨텐츠를 되게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책은 긴 호흡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물성을 가진 것인데 그 서점의 현실이 되게 어둡죠. 그리고 또 지역 서점의 매출은 학습 참고서의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죠. 학생 인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이런 진짜 내일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이런 시기에 진주문고의 미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사실 저희의 생존 비결 중 가장 큰 것은
앞선 변화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책의 본질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진주 시민입니다. 위기 때마다 지역의 어른들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버텨왔었습니다. 서점 일을 하면서 진주문고라는 공간이 진주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주 시민 여러분께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희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 이용해 달라, 뭐 저응에 기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진주 시민 여러분이 오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매력을 느끼는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미래의 진주문고는 책의 본질에 더욱더 집중하되 꼭 서점 책이 아니더라도 그 공간 자체만을 보고도 오고 싶어지는 곳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방에 사는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신영복 선생님의 변방을 찾아서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변방이 창조 공간이 되기 위한 결정적 전제는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심부에 대한 환상과 콤플렉스가 청산되지 않는 한 변방은 결코 새로운 창조 공간이 될 수 없다. 혹시 여러분은 서울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나요? 저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지만요. 만약 그렇다면 저희 진주문고를 지켜봐 주십시오. 감시해 주세요. 이 서울공화국에서 변방의 작은 서점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방에서 자신만의 컨텐츠와 공간을 만들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면 지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문고 여석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평고동 진주문고가 리모델링이 정말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책 있는데 보면은 약간 섹션별로 주제가 되게 잘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진주문고만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재미난 주제를 혹시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큐레이팅을 할 때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겠지만 진짜 솔직하게 그냥 말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저는 제 취향을 좀 중시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하신 말씀, 가장 개인적인 게 창의적인 것이다. 그거를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일단 일이 재밌어요. 그러면 거기에 성심성의껏 추천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큐레이팅 하시는 분들이 저희 서점에 또 계시거든요. 직원분들 중에 매대마다 다 큐레이션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좋은 책들을 또 선별해서 본인만의 서랍이 있으세요. 엄청 집에 책이 정말 많으신 분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시일성을 따지기도 하고요.